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1차원 포텐셜을 보고 그 주어진 포텐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겐 밸류의 특성, 그 다음에 그 피지컬 시스템에 어떤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봤는데, 그 여러분들 보면서 언뜻언뜻 비추긴 했지만,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지역학이 수학적으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 먼저 수학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수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레프레젠테이션, 지금까지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위치 혹은 운동량, 공간에서 파동함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레프레젠테이션만 봤지만, 그거보다 좀 더 추상적인 레프레젠테이션, 예를 들면 스핀, 앵귤러 모멘텀, 우리 이런 거에 대한 기술도 다음과 같은 오늘부터 공부하는 수학적인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쉽게 좀 더 추상적인 공간으로 우리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볼 거는 양자역학의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예를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져 있겠지만, 우리가 양자역학을 어떻게 기술하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죠. 편의상 지금 내가 1차원만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죠. 파동 함수를 x에 대한 함수로 썼다는 거는 x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썼다는 거고, 이때 우리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나타나는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P 오퍼레이터이지만 X 공간에서는 이거는 X 오퍼레이터는 그냥 X로 쓰면 되고, P 오퍼레이터는 포지션 스페이스에서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 만약에 이게 시간에 인디펜던트 하다면 어떻게 했냐면, 이 파동함수를 시간의 함수 곱하기 공간의 함수로 나눠서, 그러면 시간의 함수가 만족하는 식은 간단하게 우리 쓸 수 있어서 psi xt는 공간에 의존하는 함수, 시간에 의존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공간에만 의존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의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이 뭐냐 하는 거를 다음 같은 걸로 우리 볼 수 있죠. 물론 요거는 아이겐 펑션을 구하는 거고, 임의의 웨이브 펑션은 여기 있는 요, 사실 이렇게 썼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아이겐 밸류 E를 가지는 것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그렇게 우리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듯이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다음 같은 거 왼쪽에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도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도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우리 다음 같은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에서 나타나는 아이겐 펑션의 특징은
처음에 오소고널리티, 다시 말하면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dx. 여기죠. 우리 오소고널 한 거는 우리 좀 이따 증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태까지 본 여러 가지 예에서 나타나는 아이겐 펑션들은 전부 다 다음과 같은 오소고널리티를 만족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서 만들어지는 아이겐 펑션들의 집합, 이게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임의 함수가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한다는 게 뭐냐면 스퀘어, 이게 0이 아니라 무한대, 유한하면 스퀘어 인테그러블 한 펑션이에요.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고 다음과 같은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는 컴플리셋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컴플리트라는 뜻이고, psi x는 만약에 2가 아이겐밸류가 디스크리트하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 썸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값이면 적분으로, 적분도 사실 썸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아이겐밸류가 디스크리트한 경우, 컨티뉴어스한 경우,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개를 전부 다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오소고널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똑같은 함수의 스퀘어 인테그러블 한 경우에는 우리 그 probability density의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um 스타 x, unx, mn이 아이겐밸류라고 하면 m과 n이 다르면 0, 오소고널리티에서 m과 n이 같으면 1로 되도록 우리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그래서 이거를 오소노멀리티 컨디션이라고 우리 하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 t equal 0에서 우리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인데, 시간에 대한 의존은 관측을 하지 않았을 때 psi xt는 뭐 컨티뉴어스 하면 적분도 포함하지만 이 합 기호가 연속적인 경우는 적분까지 포함한다고 우리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저먼트를 할 경우에는 우리 앞에 붙어 있는 CE라는 게, C의 절대값의 제곱이 에너지 E를 측정할 probability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 같은 completeness, 이게 complete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측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 파동함, 이렇게 주어진 파동함수가 있을 때 측정하는 값은 아이겐밸류만 측정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 거는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만 있냐? 그렇지 않죠. 다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할 수 있어요. 다른 첫 번째 모멘텀을 봅시다. 우리 전부 다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럼 모멘텀에 대한 그러면 역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쓸 수 있냐? 쓸 수 있죠. 오퍼레이터를 쓰면 이거는 i분의 h바 ddx upx 아이겐밸류를 p라고 쓰면, 우리 여태까지 풀어봤고, 지금 이거는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 upx는 e to the ipx h바, 노멀리제이션은 h바. 이때는 우리 소위 프리 파티클에 해당되는 경우는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지만, 우리 이 경우는 오소노멀리티를 어떻게 쓰냐면 크로네커 델타로 쓰는 게 아니라 P1 P2. 요걸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노멀리제이션을 요걸로 쓴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아이겐 펑션은 역시 컴플리셋을 이루고 푸사 x, 이무의 함수는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컴비네이션, 이게 아이겐밸류가 연속적이니까 연속적인 거를 보려면 적분을 쓰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돼요. UP 앞에 붙어 있는 앰플리튜드가 5P로. 근데 우리 이거는 잘 알듯이 UP가 다음과 같이 주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프리 파티클인 경우를 봤듯이 이게 모멘텀 스페이스, 운동량 공간에서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probability, 요거의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probability density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보면 해밀토니안도 오퍼레이터를 썼고, observable, 관측할 수 있는 거의 양도, 양 중에 첫 번째 다른 예로 운동량을 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양은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측해서 아까 우리 컴플리언스 릴레이션에서 관측을 하면 항상 아이겐밸류, 적당한 확률로 아이겐밸류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측되는 물리량은 전부 다 관측을 하면 그 값이 실수죠. 리얼 넘버죠. 또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복소수를 쓰는데, 복소수를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상 그렇게 쓰지만 결국 우리가 물리적인 양을 쓸 때는 관측되는 양은 전부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임의의 오퍼레이터를 관측량, 옵저버블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관측하는 양은 실수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이 아이겐 밸류가 리얼이면 적어도 옵저버블은 그걸 오퍼레이터로 쓰려면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는 리얼 넘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옵저버블은 아이겐 밸류가 리얼 넘버인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퍼레이터를 아이겐 밸류가 리얼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그런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게 어떤 면에서 데피니션 혹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아이겐 밸류가 리얼이면 그 오퍼레이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고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는 리얼이에요.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데피니션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내가 암시했듯이 모든 물리적인 관측량, 피지컬 옵저버블은 전부 다 허미션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강의에서 배웠던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랑 운동량 오퍼레이터 두 개를 배웠는데 두 개는 물론 허미션 오퍼레이터죠. 그럼 다른 오퍼레이터, 우리가 여태까지 말은 안 했지만 나타나는 모든 물리적인 관측량에 대해서 그러면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대응시킬 수 있냐?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오퍼레이터를 모든 관측량을 허미션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일반화를 하면 첫 번째 우리 특징은 임의 옵저버블 A에 대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물론 타임 인디펜던트한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고 옵저버블이라면 아이겐 밸류가 리얼 넘버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오소 노멜러티를 항상 만족시킬 수 있고 좀 이따가 증명할 거예요, 다. 다음 것 같은 걸 먼저. 물론 A1, A2가 디스크리트한 넘버면은 아이겐 밸류면 크로네커들다. A1, A2가 컨티뉴어스 하면 여기는 요거는 델타 펑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다음 걸 쓸 수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의 셋은 항상 컴플릿 셋을 이룬다는 거예요. 흡사 x는 임의 함수는 똑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임의 함수는 아이겐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물론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웨이브 펑션을 처음에 t equal 0에서 웨이브 펑션을 하나 셋업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은 아까 우리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우리 붙인 게 있죠. 그걸 집어넣어서 하면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만 주어지면 이게 어떻게 이볼루션을 하는가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의해서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관측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있죠. 관측을 하면 관측을 하는 과정 자체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직관에 이제 호소를 해야죠.
물리적인 직관에서 측정은 어떻게 하냐? 측정을 한다는 게 뭐죠? 어느 한 피지컬 옵저버블에 대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그 옵저버블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들을 구할 수 있고, 그 임의의 함수는 아이겐 펑션들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는 아이겐 펑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측정을 하면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만을 측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측정을 하면 그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하나만 측정하냐? 우리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항상 probability로 주어진데 그 probability는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결정합니다. 측정을 할 때 아이겐 밸류를 측정하는데 그 아이겐 밸류는 A를 측정하는 거는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의 제곱으로 다의 확률로 측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측정을 했는데 A1이라는 걸 측정했다고 칩시다. A1이라는 걸 측정을 하면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은 갑자기 A1의 아이겐 펑션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A1을 측정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또 측정했을 때 A1이 안 나오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 측정은 사인은 그래서 우리 웨이브 펑션이 컬랩스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게 그 상태를 갑자기 바꾸죠. 그냥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비한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전적으로 평광판, 햇빛에다가 평광판 집어넣으면 갑자기 평광된 빛으로 나오죠. 한번 넣으면 그쪽 평광판으로만 나오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unpolarized wave가 컬랩스가 돼서 그 평광판의 방향으로만 평광된 빛만 나오는 거죠. 그거랑 그 다음에 그 평광으로 계속 측정하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평광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요게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측정을 할 때와 측정 순간과 측정을 하지 않을 때의 그 이볼루션을 두 개를 다르게 우리 기술해요. 측정할 때는, 측정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의해서 타임 이볼루션을 하고, 측정을 하는 순간 측정의 결과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 측정한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으로 이볼브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측정하는 과정은 그럼 그 안에 거를 우리가 자세히 기술할 수 있냐? 그건 우리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CA의 절대값의 제곱이 아이겐밸류 A를 끄집어내는 I를 측정할 확률이라고 하면 당연히 확률의 의미는 우리가 저거를 노멀라이즈를 했으니까 모든 어떤 값이라도 측정할 확률은 1이겠죠. 혹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1이죠.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럴 dx 앞에 있는 psi 스타 x를 ca 스타 ua 스타 x psi x라고 쓰면
우리 아까 요건 상수고 UA 스타에다가 psi를 곱해서 적분을 한 게 그게 바로 뭐냐면 CA였죠. 요게 CA 제곱에 해당되는 물론 서메이션. 그래서 우리 모든 확률이 어떤 값이라도 측정할 확률은 1이 되고 이거를 CA니까 우리 이걸 다시 쓰면 원래 CA의 데피니션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 CA를 먼저 쓸까? CA는 UA 스타 X psi X. 또 적분 변수는 뭐 다르게 써서 이건 뭐야? UA X Y psi 스타 Y. 다른 거 같이 쓸 수 있죠. 우리 이거는 저게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면 적분과 합의 순서를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이 y psi 스타 y psi x summation a UA y UA 스타 x 이게 1인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1이죠. 이것도 1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요양은 델타 펑션일 수밖에 없죠. 이거를 우리가 클로저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별로 상관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어떤 관계라고 부르는 이름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데 어디서 나오냐 하면 컴플리니스 웨이브 펑션 아이겐 펑션이 컴플리트하다라는 거는 컴플리니스 릴레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그 의미는 임의의 함수는 그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함수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랑 동등한 표현이 그 아이겐 펑션들의 셋을 모든 거에 대해서 다음 같은 걸 만들면 더하면 델타 펑션이 된다라는 클로저 릴레이션이랑 이퀴벌런트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런가 헷갈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주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든 아니면 모멘텀 오퍼레이터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다 이렇게 쓸 수 있나?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쓴 건 우리가 봤었죠. 근데 정말 다음과 같이 되나?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봤지만 우리 딴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나? 봅시다 한번. 그래서 우리 이게 다음과 같은 클로저 릴레이션이 잘 정말로 성립하는지 물론 모든 아이겐 펑션들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펑션들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고 싶으면 얘는 인피니트 포텐셜 웰 포텐셜 웰도 그런가? 0와 a 사이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있을 때 우리 아이겐 펑션을 우리 어떻게 썼었냐면 2 over a sin a분의 n 파이 x를 썼죠. 따라서
우리 클로저 릴레이션을 쓰면 우리 이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 over a sin a분의 n 파이 x.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 조심해야 되죠. 여기 변수가 두 개가 다른 거죠. 두 개 변수가 다를 경우 sin 대신 아이겐 밸류는 같은 거 n 파이 y. 이게 y랍니다. 이걸 다 합하면 정말 그런가? 헷갈리죠. 이거 증명을 할 수 있나? 증명을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아까 이게 컴플리니스를 이룬다고 하면 반드시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건 우리 알 수 있죠. 다음 것들. 또 하나는 모멘텀.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했었죠. UPX를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쓰면 이때는 썸이 아니라 적분으로 써야 되니까 dp up 스타 x upy 이거는 1 over 2 pi h bar 인테그랄 dp e to the I p y minus x over h bar p를 h bar k라고 놓으면 1 over 2 pi e to the dk e to the I k y minus x.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경우는 우리 쉽게 이게 델타 펑션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다음 거 같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수학적인 구조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이겐 펑션들에 대한 아이겐 펑션, 그 다음에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옵저버블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걸 봤는데, 그럼 이제 양자역학에서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으면 주어진 어떤 옵저버블이 있으면 그 옵저버블의 아이겐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마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우리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n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서로 오소고널하고 노멀라이즈가 된 단위 벡터, 각각의 축에 대한 단위 벡터가 EI 햇이 있다고 하면 이게 complete set of 벡터죠. 다시 말하면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무의 벡터는 요 베이시스 벡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표현을 빌면 n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이걸로 이 셋이 요 단위 벡터들의 셋이 컴플릿 셋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무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 있죠. A.B. 자,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이무의 함수는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적당히 한 오퍼레이터를 잡고, 예를 들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도 좋으니까 그 해밀토니안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의 셋을 고르면 그 아이겐 펑션들의 셋은 컴플릿 셋을 이루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오소노멀한 단위 벡터들의 집합이 마치 여기서는 아이겐 펑션, 오소노멀한 아이겐 펑션들의 집합으로 대응을 시키면, 그러면 저기서 n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여기서는 아이겐 펑션의 개수만큼의 차원, 물론 그건 무한히 많을 수도 있어요. 무한히 많으면 우리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지만 어쨌든 있다고 쳐. 그럼 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러면 psi x라는 게 있는 공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아니지만 psi x라는 psi x라는 웨이브 펑션이 있는 공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그 공간에 적당한 유닛 벡터들, 베이시스 벡터들은 아이겐 펑션들이야. 그럼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무의 상태를 만들 수 있죠. 물론 이무의 상태지만 그 이무의 상태는 확률의 의미를 가지려면 항상 노멀라이즈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무의 상태지만 적당히 더해서 이무의 상태가 되지만 다시 그거를 규격화시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향만 중요한 거죠. 우리 그거를 뭐냐면 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이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대응 관계가 좀 약간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베이시스 벡터가 여기서는 아이겐 펑션들의 펑션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적당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개수는 항상 리얼 넘버죠. 근데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거는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때는 이무의 컴플렉스 넘버죠. 그걸 조금 일반화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 벡터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베이시스 펑션, 아이겐 펑션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비록 그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게 우리는 레이가 중요하지만, 크기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상태가 n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임의의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웨이브 펑션을 기술하는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처음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스페이스를 주죠? 매트릭을 줘야 돼요. 매트릭을 준다는 게 뭐냐면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를 해야 그 스페이스의 성질이 주어져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컴플렉스 넘버로 주어져 있는 컴플렉스 웨이브 펑션으로 주어져 있는 스테이트가 있는 스페이스를 정의하려면 이 스페이스에서도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해야 돼요. 또 우리 스칼라 프로덕트는 아이겐 펑션들의 셋, 그래서 우리 스칼라 프로덕트 혹은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죠. 여기서는 스칼라 프로덕트 혹은 이너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원래 스칼라 프로덕트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한 개의 숫자에 대응시키는 거죠. 대응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공간에서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웨이브 펑션을 골라서 그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숫자 하나를 대응시키는 방법이에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웨이브 펑션이 있는 공간을 정의하게 돼요. 그 공간은 우리가 힐버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힐버 스페이스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 벡터와 펑션인 아이겐 펑션, 차원도 다르죠. 스칼라 프로덕트도 다르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상태는 이무의 벡터가 이무의 상태에 해당되고 그게 전부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진 리니어 스페이스죠. 역시 리니어 힐버 스페이스, 컴플렉스 웨이브 펑션이 있는 공간을 힐버 스페이스라고 하고 주어진 거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반드시 매트릭, 스칼라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힐버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거는 오퍼레이터. 이 힐버 스페이스에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힐버 스페이스에서 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거기에 대응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대응되는 양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힐버 스페이스가 좀 더 추상화하고 일반화 시켰을 뿐이지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볼 때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아주 대응시키면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A가 있으면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라는 게 뭐죠? 한 벡터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오퍼레이터라는 게 뭐죠? 벡터 하나 잡아서 딴 벡터에 대응시키는 규칙이죠. 변환시키는 거 아니에요?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뭐 회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시키는 규칙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퍼레이터는 한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로 변환시키는 게 오퍼레이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정했으면 여기서도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죠.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데피니션은 알파 1, psi 1, 알파 2, psi 2. psi 1과 psi 2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근데 여기서는 알파 1, 알파 2는 컴플렉스 넘버죠. 좀 컴플렉스 넘버여도 리니어리티를 따질 때는 알파 A 1, psi 1, A psi 1, 알파 2, A psi 2.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오퍼레이터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려면 먼저 셀프 에듀인트 오퍼레이터라는 걸 정의합시다. Q 대거. 오퍼레이터 Q가 있으면 Q 대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dx psi 스타 Q 대거 psi. 이게 뭐죠? Q 대거가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오퍼레이터의 psi 스타랑 psi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Q 대거에 대한 expectation value죠. 그죠? 하여튼 뭐 이게 두 개가 웨이브 펑션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음 같은 경우 이거는 Q 대거, 이게 바로 Q 대거에 대한 대거라고 읽고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혹은 우리 요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 다른 임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게 뭐냐면 셀프 에듀인트 오퍼레이터 Q 대거, 요거 대거 십자 표시 크로스라고 보겠지만 대거로 돼서 Q 대거에 대한 다음 같은 Q 대거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왜 Q 대거를 왜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Q라는 게 옵저버블이라고 하면 Q의 아이겐 밸류는 전부 다 리얼하다고 했죠. 그러면 A라고 합시다. A가 옵저버블이면 원래 다시 처음에 내가 중간에 임의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했지만 그냥 다시 원래 이걸로 푸사이인 경우도 성립하니까 다른 거 있으면 A가 옵저버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겐 밸류가 혹은 expectation 밸류를 취해도 어떤 스테이트에서 expectation 밸류를 취했을 때 리얼 넘버가 돼야 되죠.
이거는 요 A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psi 스타 A psi야.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면 되죠. dx psi 스타 A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거 어떻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어떻게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psi 스타 A psi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 말고 이렇게 괄호를 쓰면 되죠. A psi는 A랑 psi 스타 A psi라고 하면 세 개를 곱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괄호를 치고 A psi, A가 뭐라 그랬죠? 오퍼레이터라 그랬죠? 그럼 A psi는 다른 웨이브 펑션일 거 아니에요? 그 웨이브 펑션이에요. 한 웨이브 펑션에다 다른 웨이브 펑션을 곱한 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인테그랄 dx A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F psi죠. 여기 있는 셀프 에이전트 오퍼레이터의 데피니션을 보면 저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있는 걸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처음 거랑 비교해 보면 이게 0이에요. 단 이무의 F사에 대해서 항상 0이에요. 이무의 F사에 대해서 항상 0이라면 이게 0일 수밖에 없죠. 특정한 F사에 대해서 0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무의 F사에 대해서 0이라면 이게 반드시 0이어야 돼요. 다음 거 A는 셀프 에이전트 오퍼레이터 A 대거랑 같아야 돼요. 언제? A가 expectation value 혹은 아이겐 밸류가 리얼일 조건, 리얼이려면 A와 A의 셀프 에이전트 오퍼레이터가 같아야 된다. A가 아이겐 밸류가 리얼인 오퍼레이터를 뭐라 그랬죠? 허미션 오퍼레이터라 그랬죠. 옵저버블에 해당되는 건 항상 허미션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어요. 이게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데피니션이에요. A와 A 대거, 셀프 에이전트 오퍼레이터 A 대거가 같은 오퍼레이터만 피지컬 옵저버블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걸 얘기할 때 좀 약간 좀 복잡한 게 좀 있긴 한데, 그럼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바꾸면 우리 이제 그럼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피지컬 옵저버블은 허미션 오퍼레이터만 가능하니까 그럼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면 이런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만족하는 성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물론 이건 다음은
인테그랄 dx a phi의 스타 psi. 이게 원래 셀프 에이전트 오퍼레이터의 데피니션에 의하면 요거를 뒤에 있는 psi를 phi로 바꿨으면 요게 A 대거가 돼야 되죠. 근데 A와 A 대거가 같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쓰고 나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거는 phi와 psi가 있을 때 A를 변형을 시켜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 거는 phi를 A만큼 오퍼레이터를 해서 변한 거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는 오소고넬리티. 허미션 오퍼레이터면 오소고넬리티가 뭐죠?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 아이겐 펑션이 서로 오소고널하다는 거죠. 뭐지? A U1 X가 A1 U1 X, A U2 X가 A2 U2 X면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말고 결과부터 얘기하지 말고 증명을 해봅시다. 왼쪽에다 왼쪽에다가 U2 스타 X에 대한 디펜던스는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른쪽 거는 오른쪽 거를 이용하면 오른쪽 거에다가 U1 스타 U1 스타 A U2는 A2 U1 스타 U2 DX. 근데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성질에 의하면 이거는 A U1 스타랑 같죠. 그 다음에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해요.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U2 스타 A U1 스타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윗식이랑 아래식이랑 왼쪽이 똑같죠?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A1, A2 스타 인테그랄 U2 스타 U1 DX가 되죠. 먼저 이 식을 보면 1, 2로 썼지만 2가 1인 경우 2가 1인 경우 어떻게 되죠? U1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1이에요. 노멀라이즈가 돼 있으면.
그러면 앞에 있는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죠. A1 빼기 A1 스타가 0이 돼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겐밸류는 리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겐밸류가 리얼해. A1, A2는 다 리얼이야. 이게 성립하는데 A1, A2가 다르면 이게 0이 돼야 되죠. 자,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오토고널해요. 허미션 오퍼레이터인 경우에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은 오토고널하고 아이겐밸류가 리얼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하나만 있나? 여러 개 곱하면 어떡하려고? 오퍼레이터 A, B. 이제는 모두 다 허미션 오퍼레이터만 생각할 거예요. 허미션 오퍼레이터 A, B가 있으면 인테그랄 dx A, B 파이의 스타 사이. 이거는 adjoint 오퍼레이터의 정의에 의하면 y 스타 AB의 배거 사이죠. 근데 이렇게 놓고 요거를 봅시다. 요거는 요게 한 웨이브 펑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퍼레이터 A를 썼다고 하면 A가 셀프 애조인 표현을 쓰면 B 파이의 스타 A 대거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파이에다가 B를 오퍼레이트 한 다음에 컴플렉스 벡터 다시 셀프 애조인 오퍼레이터 데피니션은 B가 여기 들어왔어. dx y 스타 B 대거 A 대거 사이가 됩니다. 그래 놓고 위식과 아래식을 비교해 보면 이제 비교할 때 중요한 거는 임의의 파이와 프 사이에 대해서. 임의의 파이와 프 사이가 아니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임의의 파이와 프 사이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그 안에는 오퍼레이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두 개, 이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정의가 아니라 셀프 애조인트 오퍼레이터에 대한 특징이에요. A, B 두 개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왜냐면 여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하나도 쓰지 않았죠. 전체의 셀프 애조인트 오퍼레이터는 각각의 애조인트 오퍼레이터를 곱하는데 순서는 뒤집어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한 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n개 있는 것도 쓸 수 있죠. 머릿속에서 이거 한 거를 계속 하면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셀프 애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쓰는데 순서를 뒤집어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 알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 오퍼레이터 Q에 대해서. Q는 허미션은 아니에요. 그냥 임의 오퍼레이터예요. 임의 오퍼레이터로 허미션을 만들 수 있냐, 이걸로.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이걸로 만들 수 있냐.
Q 대거. 허미션이죠. 이거를 셀프 에이전트를 하면 원래 거랑 똑같죠. 순서 덧셈은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Q 대거 더하기 Q가 되는데 똑같고. 또 하나는 I Q 마이너스 Q 대거. 이거는 셀프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Q 대거 마이너스 Q가 되죠. 근데 셀프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취할 때는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해요. 마이너스 I Q 대거 마이너스 Q니까 역시 원래 거랑 똑같죠. 이거랑 또 하나는 Q 대거. 이거는 여기다 셀프 에이전트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Q 대거 Q인데 순서를 뒤집어야죠. 자, 그래서 임의의 Q가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컨비네이션 항상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항상 허미션 오퍼레이터. 다섯 번째, A와 B가 허미션이면 A, B는 A와 B가 허미션이면 A 곱하기 B도 허미션인가? 봐야죠. A, B의 대건 B 대거 A 대거죠. 근데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B 대거는 B고 A 대거는 A죠. 이거는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A, B에서 B를 빼기 이게 커뮤테이터로 쓰는 걸 커뮤테이터 내가 얘기했나? 했죠. AB가 허미션이려면 AB에 되거나 AB랑 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AB의 대거가 AB랑 안 같죠? 언제만 같아요? 커뮤트 할 때만. 그죠? AB가 허미션일 때는 두 개가 커뮤트 할 때만. 그러니까 A와 B가 각각 허미션이라고 해도 곱하는 게 허미션일 리는 없어요. 다만 커뮤트 할 때만 허미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XP는 허미션이 아니죠. X와 P는 허미션이지만 X 곱하기 P는 허미션이 아니죠. 허미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XP 플러스 PX를 쓰면 되나? 이렇게 쓰면 허미션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건 뭘 봤냐? 피지컬 옵저버블을 허미션 오퍼레이터로 썼고,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아이겐밸류가 항상 리얼하다고 했어요. 아이겐밸류가 리얼이니까 expectation value도 리얼해요. 이제 그러면 좀 더 그 리니어 엘지브라의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디제너러시를 봤었죠. 디제너러시가 뭐죠? 아이겐밸류가 하나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펑션이 두 개 이상 있으면 디제너러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디제너러시가 있을 때는 그럼 우리 어떻게 했냐? 그 원래 있는 옵저버블에 해당되는 것과 커뮤트하는 다른 옵저버블을 찾아서 그것과
원래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하면 디저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말이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이제는 허미션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의 특징 이런 걸 아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디저너스가 있는 경우 디저너스를 없앨 수 있냐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왜 디저너스가 있으면 그냥 디저너스가 있는 대로 놔두지 왜 자꾸 디저너스를 없애려고 하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 혹은 어떤 아이겐 밸류 혹은 아이겐 펑션을 구할 때 되도록이면 유일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유일한 게 안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디저너스가 있으면 디저너스가 없는 유일한 한 아이겐 펑션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이제 디저너스를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오퍼레이터의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볼 게 있는 첫 번째 UA가 A의 아이겐 펑션인 동시에 굉장히 복잡한 단어야. GRE에서는 나오는 단어. 아이겐 펑션은 GRE에도 안 나와. 어쨌든 아이겐 펑션 B 다른 오퍼레이터 허미션 오퍼레이터 B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B UA는 다음과 같다는 걸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A, B, UA는 요걸 먼저 여기다 어플라이 하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거 쓰면 B, 넘버니까 앞으로 나오면 A, UA. 이제 여기다가 A를 어플라이 하니까 A, B, UA가 되죠. BA, UA는 먼저 요거부터 먼저 어플라이 해야 되죠. A는 넘버니까 앞으로 나오고 B, UA, A, B, UA. 따라서 A, B 빼기 B, A, UA는 0이죠. 그렇다고 해서 A, B 빼기 BA가 0이냐?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특정한 UA에 대해서만 그럴 수 있죠.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도 항상 그러면 이건 임의의 웨이브 펑션이죠. 임의의 웨이브 펑션이죠. 임의의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면 앞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터로서 성립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과의 첫 번째를 얻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아이겐 펑션의 셋이 A의 아이겐 펑션이고 동시에 B의 아이겐 펑션이면 그걸 만족하는 유일한 조건은 A와 B가 커밋할 때만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역도 성립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 A, B가 커밋하면
두 개의 simultaneous한 두 오퍼레이터 A와 B의 각각의 동시에 아이겐 펑션이 되는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냐? 답은 있어요. 그걸 우리 다음 시간에 증명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